한 아이가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까지 가기엔 조금 귀찮고 소파에 기대기엔 마음이 애매한 시간. 아이 옆에는 공책 한 장이 뜯겨져 있었고 연필이 굴러가다 멈춰 있었지요. 아이는 공책 종이를 반듯하게 접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또 한 번. 손끝이 서툴러도 괜찮았어요. 종이는 기다려주는 재질이니까요. 조금 비뚤어져도 종이배는 종이배가 됩니다. 아이는 배를 완성하자마자 배 안쪽에 아주 작은 글씨로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조용히. 그 말은 누구에게 보여주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마치 주머니 속에 넣는 비밀처럼 종이배 안에 넣어두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고 집안 공기가 한 번 더 부드러워졌어요. 아이는 종이배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창가로 갔습니다. 창밖을 보니 인도 한쪽에 얕은 물길이 생겨 있었어요. 빗물이 길 가장자리로 모여 작은 강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흘러가면 어디로 갈까? 하지만 그 망설임이 길어지기 전에 아이는 우산을 쓰고 문을 열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톡톡 젖은 바닥에 작게 울렸습니다. 밖 공기는 차가웠지만 비냄새는 이상하게도 마음을 진정시키는 구석이 있지요. 아이는 물길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종이배를 물에 띄우기 전 손가락으로 배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어요. 너 너무 멀리 가지 마.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종이배를 물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종이배는 처음엔 가만히 있었습니다. 종이가 물을 조금씩 먹어 몸이 무거워지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런데 빗방울 하나가 배 옆을 톡 건드리자 배는 살짝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이 눈앞에서 종이배는 물길을 따라 흘러갔습니다. 길바닥에 작은 돌을 만나면 흔들렸고 낙엽 옆을 지나갈 땐 낙엽이 살짝 우산처럼 배 위를 가려주기도 했어요. 어느 순간 커다란 노란 은행잎이 종이배 옆에 나란히 떠내려왔습니다. 은행잎은 종이배보다 훨씬 오래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둘은 이상하게도 잘 어울렸지요. 종이배는 인도 끝에 작은 턱을 만났습니다. 물이 잠깐 고이고 그 다음 길로 넘어가는 곳이었어요. 배는 거기서 멈칫했습니다. 아이도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지요. 괜히 손을 뻗으면 오히려 망가뜨릴 것 같았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빗장화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검은 우산 아래 동네 어른 한 분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어른은 물길을 보더니 멈춘 종이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빗자루를 들고 있던 손으로 길가의 작은 흙을 살짝 치워주었어요. 흙이 치워지자 물길이 다시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막혀있던 물이 툭 풀리듯 흐르고 종이배도 그 흐름을 타고 스르르 앞으로 나아갔어요. 아이의 가슴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누가 종이배를 구해줬다고 말하긴 어려웠지만 분명 누군가가 길을 열어준 건 맞았거든요. 종이배는 이제 작은 모퉁이를 돌아 골목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골목에는 비를 맞은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비닐 한 장이 조용히 소리를 냈어요. 종이배는 화분 밑으로 떨어진 잎사귀 사이를 지나며 마치 실례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것처럼 몸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골목 한가운데 작은 배수구 덮개가 나타났습니다. 구멍이 송송 뚫린 철판. 그 아래로 물은 흘러 들어가야 했습니다. 종이배도 그쪽으로 끌려갔지요. 아이는 멀리서 바라보다가 결국 뛰어갔습니다. 젖은 길이 미끄럽지 않게 조심조심. 종이배가 배수구로 들어가기 전에 아이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종이배가 마지막 순간에 바람을 타고 살짝 옆으로 밀린 겁니다. 마침 옆에 놓인 작은 나뭇가지에 걸려 배수구 구멍을 비껴갔어요. 종이배는 나뭇가지 곁에서 잠시 흔들리더니 다시 물길로 돌아왔습니다. 아이 손끝이 종이배의 뒤쪽을 아주 살짝 받쳤습니다. 잡아올리진 않았어요. 그냥 여기 있구나 하고 확인만 한 뒤 아이도 종이배가 다시 흐르게 두었습니다. 흘러가는 건 이상한 일입니다. 붙잡지 않으면 사라질 것 같고 붙잡으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할 것 같아요.
아이도 그걸 조금씩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종이배는 골목을 지나 아파트 단지의 작은 공원 옆으로 흘러갔습니다. 벤치 밑에는 빗물이 덜 들어가는 자리가 있었고 거기엔 누군가 떨어뜨린 작은 단추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종이배가 그 근처를 지나갈 때 물이 잠깐 얕아져 배가 멈췄습니다. 이번엔 종이배가 스스로 쉬어가는 것 같았어요. 아이도 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둘 다 비 오는 날엔 조금 쉬어가도 된다는 걸 아는 얼굴이었지요. 시간이 조금 지나 비가 잦아들었습니다. 빗방울 소리가 가늘어지고 하늘빛이 한 톤 밝아졌어요. 물길의 힘도 서서히 약해졌습니다. 종이배는 어느새 공원 벤치 옆에 낮은 경계석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종이배를 조심히 들어올렸어요. 종이는 조금 눅눅했지만 형태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 손바닥 위에서 종이배는 아주 작게 떨었습니다. 추워서가 아니라 많이 다녀와서요. 아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우산 물기를 털고 신발을 가지런히 놓았어요. 그리고 종이배를 창가에 올려두었습니다. 수건 한 장을 접어 배 아래 받침도 만들어 주었지요. 따뜻한 방 안에서 종이배는 천천히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젖은 길이 남아 있었고 그 길 위로 노란 불빛이 조금씩 번졌어요. 아이는 종이배 안쪽을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 적어 넣었던 글씨가 물에 번져 희미해져 있었어요. 오늘은 그냥 조용히. 마지막 글자가 희리했습니다. 아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연필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희리해진 글씨 아래에 아주 작은 글씨로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조용히 흘러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어. 종이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창가에서 조용히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는 한 번 흘러가도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당장 붙잡지 않아도 마음이 제자리를 찾는 순간들이 있지요. 아이는 종이배를 한 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젖어 있어도 그 젖은 하루가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니라는 걸 아이도 종이배도 조금은 알게 된 얼굴이었습니다. 창밖 빗소리는 거의 멈췄고 집 안에는 따뜻한 물의 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종이배는 창가에서 말라가며 아주 작은 배처럼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밤 아이는 잠들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마음도 오늘은 종이배였구나. 젖고 흔들리고 잠깐 멈추기도 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왔다고요.